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토요일 날 국회에서 이제 가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처음 열리는 시장이 오늘 월요일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뉴욕 시장에서는 별 특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그냥 끝났고, 또 오늘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금 막다뜨리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이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이제 좀 시장에서 얻을까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냥 뭐 탄핵만 어떻게 해서 가결이 됐을 뿐 아직도 좀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출발은 플러스 0.67% 정도, 그래서 2511포인트를 넘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일요일 오후나 오늘 아침에도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적인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도 여전히 매도를 이어갔고, 기관에서는 주로 이제 연계금이 샀는데, 연계금도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가면 이제 연계금 혼자서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이너스는 좀 막아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782억을 팔았고, 기관은 21억을 샀는데, 사실은 금융투자는 658억 정도 팔았고, 연기금이 1,400억이 넘게 이렇게 매수하는 혼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개인이 3,68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88.97포인트, 그러니까 2,500을 이제 지켜내서 위로 가진 못했죠.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22%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을 끝냈고, 코스닥도 출발은 0.88%, 그래서 이번에 700을 이제 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는 사이에 개인들만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매섭지가 않기 때문에 지수는 플러스권에서 머무르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6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77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09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98.53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6 9%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시장은 일단 양시장이 모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하방의 안전판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놓기는 했다. 그래프상으로도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지속 상승으로 내달리기엔 아직도 상황이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지금 1,436원이네요. 오늘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또 1,436원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1,697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106억을 샀는데, 자사주로 한 550억 산 것 같고, 연기금이 36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은 904억을 사고, 국내 기관은 122억을 팔고 그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 105억, 기관 73억,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53억, 기관이 41억,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뭐 외국인이 201억 팔았고 기관은 22억 샀고 네이버가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동시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외국인 175억, 기관 83억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에코프로, 리가켄바이오 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하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28억 샀고 기관은 166억을 팔았고, HLB는 외국인이 38억 샀고 기관은 50억 팔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극명하게 오른 거 떨어진 거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수는 그렇지만 또 내용 안에 보면 내용 나름대로 좀 건질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인 게 뭐 전선, 전력기기, 뭐 고체산화물 뭐 이런 쪽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다시 불거진 AI, 그러니까 AI를 하려면 AI의 완성은 전제 조건이 일렉트리시티다. 그게 이제 다시 오늘 강조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알지만 이게 돌고 그래요. 돌고 그러면서도 변함없는 건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처럼 막 치고 쭉쭉 올라가지 못하지만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이제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이런 것도 이것도 이제 AI로 다가가는 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됐다.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렇고, 또 유리기판도 브로드컴이 그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결국은 계속 추적해 가면 이것도 AI인데, 또 인텔, AMD에 이어서 이제 주문형 반도체, 우리가 ASIC라고 하는 이 시장의 1위인 브로드컴까지 이제 이거 유리기판을 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그쪽도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도 좀 움직였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전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보수, 진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 SMR 같은 데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그것도 따지고 보면 또 전력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에 전체는 아니고 일부 이제 삼성 쪽보다는 그 반도체 밸류체인 따라서 SK 쪽이 아무래도 좀 나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잘 아는 미용, 바이오 뭐 이런 거 등등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보면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좀 아직도 불안정한 모습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인데 그 안을 찬찬히 이제 들여다보면은 각 종목이 나름대로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은 종목 나름대로 좀 살아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현재 그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전국의 혼란이죠. 그게 이제 계엄 이후에 계속 돼 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이제 고개 하나는 넘었어요. 그게 이제 그걸로 모든 전국의 혼란이 해소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전국 혼란, 뭐 이게 뭐 전체가 다 해소되지 않았지만 어쨌든간 시작은 했다. 이게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시작은 했다. 그런데 이게 시작했을 뿐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부분적으로 앞으로 더 전국이 어수선해질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계속 좋아진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정치 상황이라는 게 항상 돌변하고 변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뭐 민주당은 좋고 국민의힘은 나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와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나가고 사퇴하고 뭐 이러면 이제 나머지 뭐 대선 주자 정하고 뭐 이렇게 쉽게 그냥 툭툭툭툭 안 됩니다. 이게 정치 그라는 게 예. 또 뭐가 또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간 지난주에 1차 탄핵안이 부결됐었잖아요. 그때, 예. 7일날 이제 부결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월요일날 폭락을 합니다. 12월 9일날. 예. 그리고 나서 화, 수, 목, 금, 이렇게 4거래일 동안, 예, 사실은 14일에 두 번째에서는 가결될 거라는 그런 재료를 시장이 이제 먼저 가져다 쓴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계속 당겨다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150포인트 정도를 4거래일 동안에 상승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주말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리고 거의 이제 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 1조 정도 산 그 물량들 이게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주가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 똑같은 강도로 이걸 사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편에서 외국인은 매도가 달라진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 근데 어쨌든 간 첫 고비를 넘겼다 하는 것 때문에 아침엔 강할 것이다. 근데 이제 후에 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제 그 말씀을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주 시장 4일 동안 우리가 이제 일종의 가불을 해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불은 여기까지 이런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또 가불을 해서 쓰고 또 가불을 해서 쓰고 이러려면 부담이 상당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 없이 이거를 넘어서려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재료가 필요해요. 좋은 재료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보면 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이번 주에 FOMC가 이제 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 뭐 상당히 중요하죠. 현재까지 뭐 25bp 정도 내리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날 새벽이면 이제 그날 오전에 일본이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 일본도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까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뭐 가닥은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 알죠.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후반에 목요일 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이 좀 결과가 좋으면 좋은 쪽으로 이제 반응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안정. 이게 얼마큼 빨리 오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다 지나가고 거쳐야 돼. 뭐 헌재 갔다고 막 건너뛰어 오를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뭐 조금 빨라지고 뭐 조금 늦어지고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다 우리가 빼먹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겪어나갈 수 밖에 없다. 이거는 겪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뭐, 지금 이제 권한대행 이제 시기가 됐잖아요. 근데 권한대행 시기라도 실제 이제,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킬까 하는 이제 구체적인, 회생책들이 막 구체화되고 실행되고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장에서 좋은 재료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정치적인 거 말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봄은 오기는 오는 건데 이쯤 되니까 이제 봄이 오기는 오는 건데 그래도 지금은 겨울이고 이 겨울은 참 춥다 아직 이런 겁니다. 느낌이 이제 시장의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럼 봄이 언제 온 거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는 뭐 개나리가 폈어? 뭐 이런 거 보고 봄이 왔나 뭐 안 왔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알아채는 거에서 가장 좋은 흔적들은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 달라지고 있느냐 하고 환율이에요.
이 두 개를 보고 있으면 아, 봄이 오는구나. 곧 오겠구나. 라든가 뭐 이거를 우리가 좀 빨리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저희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아실 수 있죠. 어떻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글쎄 그것까지도 알겠는데 그럼 이제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이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봄이 올 거라면 그러면 어차피 올 봄이라면 봄은 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맨발로 뛰어나가자. 봄 맞으러. 뭐 이러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2, 3개월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맞았다. 그러니까 뛰어나가자. 안 되면 한 2, 3개월 좀 뭐 버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죠. 그렇게 봄이 온다는 확신 때문에 맨발로 뛰어나가서 의외로 2, 3개월을 추위랑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변수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다가 트럼프 2기가 우리 권한대행 그 시기가 꽤 진행될 텐데, 과연 첫 그 포문을 뭐로 열까? 이거에 따라서도 우리 굉장히 좀 충격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또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봄은 오는 건 확신한데 아직은 춥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뭐 나가는 거보다는 조금 이제 봄이 오는 걸 확인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도 또 오늘 시장에서도 봤지만 갈 만한 종목, 가야만 하는 종목, 정확히 얘기하면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나 섹터들은 그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 장 전체가 좋아질 때 이것들이 막 앞장서서 튀는데, 요새는 뭐 이렇게 하루 이틀 가다가 또 뒷걸음질 쳤다 막 이래요. 그거는 이제 시장 전체가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대로 일부 이제 모아가고 어느 정도 모아져 있다 그러면 그냥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봄이 오는지 개나리 폈는지 이거 확인하고 그때 나가셔도 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남보다 좀 빨리 사야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맞죠. 남보다 빨리 낮은 가격에 사서 남보다 높게 팔면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높게 판다는 건 아무도 그거를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보다 빨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 때도 중요하고 팔 때도 잘 팔아야 돼요. 남보다 잘 팔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차피 올 봄인데 조금 일찍 나가자고 맨발로 뛰어나가기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